상하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주기함수가 뭔지는 알죠? 뭔지 알지? 그 이제 fx는 x 더하기 p 대인 거. 저희가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 하나 다루는 게 있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에서 했을걸. p마다 똑같은 값을 가진다면서 막 이야기했던 거. 맞지? 그래서 어떤 값이 계속 똑같은 값을 대치는 거 있잖아. f에 0 넣었을 때 p야. 맞지? 근데 생각을 잘해보면요. 또 f에다 p를 넣었다 치면은 그거는 뭐가 같다? 2p랑 같아요. 그러니까 p 크기, p마다 계속 똑같은 값을 가져요. 맞지? 이런 거야. f1 넣었다 치면은 f에 1 더하기 p 이렇게 그냥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더하기 2p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p마다 똑같은 형태의 주기성을 띈다 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 얘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fx가 오케이? 뭐 x 요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 이렇게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케이? 2분의 p를 넣으면 딱 이 형태랑 똑같이 만들어져. 그치? 2분의 p 넣고, 그 다음에 2분의 3p 넣으면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랑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얘는 주기가 p 형태를 가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p마다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랑은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얘는 특정한 x에서 대칭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안 적죠?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여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a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a만큼 더 빼진 거랑 그다음 플러스 b만큼 더해진 거의 값이 서럽게 일치하면서 x는 a에서 대칭되는 상황. 얘하고 얘는 솔직히 봐봐, 얘하고 얘가 서로 부호가 서로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얘는 x는 a에서 지금 대칭이 함수고요. 얘는 주기가 p인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된 차이는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할 거냐. 저희가 왜 갑자기 주기함수라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한다면, 주기함수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사실은 처음으로 이제 삼각함수라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주기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거라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아마 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각 변환까지 하게 되는 게 저희의 주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건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삼각함수가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단위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여기서 나는 어떤 동경이 하나 있어서요. 일단 여기는 1이라고 잡아놓고 이야기할게. 이렇게 동경을 잡아놓고 나는 이걸 회전을 시킬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회전을 시킬 거냐 생각하면은 간단히 생각해봐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사인 세타가 뭐냐면 1분의 r이죠. 네? 맞아요? 지금 반지름 내가 1로 잡았다 치면 1분의 y좌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x라는 거는 1분의 x일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게 x분의 y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맞춰서 동경을
회전시킬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R하고 R이 있어도 계산은 가능해요. 그래서 동경을 회전시켰어. 어떻게 하면 생각해봐. 처음에 각도가 0이었어요. 점만 찍어볼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시기 시작해야 돼요. 정의를 알고 있으면 동경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래프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두 개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어떻게?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오케이? 생각을 해봐. 사인 그래프를 고민해서 보니까 약간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 세타가 0일 때요. Y값 어떻게 돼요? 오! 세타가 0일 때 Y값 어떻게 돼요? 응? 0이죠? 맞아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있어요? 에이, 물티슈도 흡수 잘 되겠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세타가 0일 때 0이. 그 다음 두 번째, 좀 특이한 거 한번 찾아보시죠. 또 뭐 있을까요? 세타가 90도일 때 값이 어떻게 돼요? 오! 강의가 이걸 말하다니. 아, 그래요? 1이에요. 그 다음에 18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27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마이너스. 예, 그 다음에 36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근데 잠시만. 360도부터 다시 돌리는 과정 하면은 y좌표가 똑같이 변화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반복되는 형태가 가진데 언제 90도가 되는 순간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값에서 뭘 가지다? 최소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약간 이런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러면 이야기를 해봐야죠. 정의역, 치역, 공역, 그 다음에 특이성을 이야기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정의역은 솔직히 말해서 각도로 정의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각도가 무제한으로 다 넣을 수 있죠. 마이너스 번대 넣을 수도 있거든요. 플러스 번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관점을 생각했을 때는 x는 실수 전체가 가능해요.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맞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값. y 값은 어떻게 나오죠? 강한? 1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y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범위 사이에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려운 이야기 안 하시죠? 맞지? 자, 그러면 정의역하고 치역은 다 했어요. 맞지? 그럼 그러고서 생각을 해버렸겠어요. 근데 이게 굴곡은 아직 여러분들 설명 못 드려요. 미적하는 데서 설명 안 드거든요. 이렇게 이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굴곡은.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여기서 특징이 하나 나오죠. 아까 뭐라 했지? 그래프가 요게 되는 게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주기성을 가집니다. 오케이? 주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360도만큼 회전시키는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2파이라는 주기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사인 그래프는요.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 여기서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여기 이렇게 각이 만들어졌다 치면 여기 반대편이 각이 쳤잖아. 여기하고 여기의 좌표는 서로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y좌표에서 반대의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봐봐. 요 각.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렸을 때 각이 정확하게 180도 차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80도 기점으로 여기 좌표하고 여기 좌표가 된다. 얘네 두 개는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게 돼요.
점의 대칭을 가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도 똑같이 대칭성을 가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 되냐면요. 사인 함수에서는 두 가지 대칭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대칭성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아마 우함수, 기함수 막 이런 얘기를 다룰 건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우함수, 기함수에서는 좀 이따 이야기할 거지만 대칭성이란 뭐냐면요. 첫 번째 대칭성은 이거예요. 최대값을 가지는 최소값을 가지는 이 값 있죠. 맞지? 최대 최소가 되는 부분이 있죠. 최대 최소를 가지는 x에 대하여 어떠하다? 선대칭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x를 나타낸다 치면 x를 이렇게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 x라고 한 애를요. 여기 좌표하고 여기 좌표인데 그게 정확하게 얼마큼 난다? 180도만큼 계속 차이 나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180도를 계속 더하기 빼기 할 거라서 n파이에 더하기 약간 2분의 파이. 일반식으로 적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n에다가 여기다 1부터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수값을 넣으면 다 만들어진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서 관점 잘 잡으세요. 제가 한 번씩 문제에서 풀 때 이야기할 거예요. 최대 최소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는 그 부분에서 선대칭이 일어난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가 평행이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선제야 평행이동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가운데 값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0을 지나는 이 값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르게 표시할게요. 여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죠. 이렇게 된 점들이 있죠. 그치? 가운데에 있는 값을 가지는 점이에요. 치역하고 치역의 최대 최소의 가운데에 있는 값을 가지는, 맞지? 그 x에 대해서 뭐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x가 0인 상황이니까 가운데 값. 가운데 값을 가지는 x에 대하여 뭐가 일어나냐? 점대칭이 일어납니다. 요거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대칭성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언제나 효율적으로 풀면 제일 기본 원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x는 약간 여기 아무거나 잡아요. 얘로 잡아도 되고요. 얘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거나 잡고 차이가 얼마큼 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2n파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대충 이렇게 만들어있구나. n파이에다가 더하기 0이라 해도 되겠다. 0이라 되고 파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종종 이런 걸 막 구해요. 여기서 선 하나 막 그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선 하나 그었을 때 여기 점인데 이게 y는 k야. 맞지? 그래서 여기 값을 알파, 베타 이렇게 구해야 돼. 근데 여기서 반대편 여기 밑에서 y는 마이너스 k. 여기를 감마 더하기 델타라 한대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네 개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K가 안 줘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 구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믿음이 생겨요. 이 점하고 이 점은 요 점에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베타 더하기 감마 나누기 2한 값이 별다 여기 있는 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나누기 한 것도 똑같이 파이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이에요, 삼각함수.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삼각함수가 크기보다는요, 이렇게. 아까 0대는 가운데 값 가지는 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최대값 가지는 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가운데 값 가지는 거 하나 있거든요? 이번엔 최소값 가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값을 가지는. 여기서 최대값에 대해서 선 하나 끊고, 여기서부터 선을 껐다 치면은, 이 빨간색을 만드는, 가운데 값 살짝 껐다 이 빨간색을 만드는 이 사각형 안에, 그치? 이 사각형에 정확하게 뭐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프가 완벽하게 한 개의 주기가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시겠습니까? 요런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막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하게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그렇지. 그럼 사인을 했어요.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코사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나는 4개를 잡을 겁니다. 못하겠어요. 나는 이거 설명할 때가 제일 싫어. 자, 이제 강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만만한 게 너다.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코사인은 각도가 회전할 때 뭐다? X 좌표라고 했어요. 세타가 0일 때, 세타 안 적혔으니까 모를 수 있겠다. 세타가 0일 때부터 시작하죠. 0일 때 코사인과 뭐 나오나요? 1. 새끼 똘똘하네. 네. 그 다음, 90도일 때. 맞죠? 0 맞아요. 그 다음에, 180도일 때, 대체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래,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오죠. 이게 딱 그러시거든요. 오케이? 얘가 사실은요, 이걸 또 가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 돼요. 이 사인 그래프를 살짝 이동시킨 게 이 아이예요. 얼마큼?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분의 8, 마이너스 90도만큼 이동시키면 얘랑 똑같이 그려지게 되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해서,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 아까 X좌표, Y좌표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걸 한 바퀴 더 돌리면 돼요. 그럼 똑같은 소리예요. X, Y가 똑같이 맞춰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이해되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정의역 생각해보죠. 정의역 문제 되는 거 있습니까? 적기 싫다는 게 느껴지죠? 똑같아요. 정의역은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치역 문제 있습니까? 치역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주기. 주기 문제 있어요? 주기 문제 없죠? 그래서 동일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봐야 될 게 대칭성이에요. 근데 딱 이렇게 보고 하니까 딱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잠시만. 선대칭이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선대칭이 여기 있죠? 똑같잖아요.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을 가지는 그 위치에서 선대칭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근데 그때 값만 다르죠. 얘가 아니라 여기서는 얘로 생각이 되는 거죠, 계산은.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동됐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얼마큼? 마이너스 2분의 8만큼 이동될 거니까 0부터 시작하겠죠. 맞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들. 요 점. 가운데 값을 가지게 되는 이런 점들에서 분명히 점대칭이 이루어질 거라서 똑같이 두 가지의 대칭성은 만들어지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구하는 X값이 정확하게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지. 맞지? 그래,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요거 되시죠? 그래,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얘 탄젠트를 좀 따져야겠군요. 탄젠트는 좀 불편합니다. 해도 될까요, 탄젠트? 자, 탄젠트를 딱 봤을 때 x분의 y라고 세팅되어 있죠. 조금 기다려요. 됐어요? 탄젠트가 x분의 y라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봐야 돼요. 해봤자 x, y는 저기에 그 동경의 끝좌표잖아. 그렇지? 그거랑 나는 뭐 할 거냐? 0, 0. 요거의 기울기로 판단할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이야기 있습니까? 나쁘지 않죠. 맞지?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내가 좀 그려볼게요. 기울기 점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커져요? 계속 커지죠. 끝도 없이 커져요. 말도 안 되게 커져요. 근데 생각해봐. 이거 기울기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기울기가 정의될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기울기가 정의되면 x의 변화라는 게 있어야지 정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울기가 존재하겠어요.
기울기가 점점 무한대에 가깝도록 커지는 형태인데 맞아. 하지만 정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살짝 넘어가면 여기 가서 마이너스 무한대죠.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오잖아. 그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된다? 내려오는 형태로 만들어지죠. 계속해서 내려올 거예요. 딱 여기서 0이에요. 맞지? 그러고 다시 여기서부터 양수값부터 시작하겠지.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 무한대까지 만들어지죠. 맞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순간에서 기울기가 만들어질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해서 0까지 오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될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90도에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데 있어요. 되셨습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0부터 시작했어요. 기울기 처음에 0이었잖아. 0도에서. 거기서부터 쫙 올라가.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되고 90도를 넘어가시면서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라와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270도 밑에 있는 저거 90도 밑에 90도 쪽에서 여기까지는 계속 기울기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었어. 그러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이야, 그래프 희한하죠? 처음 보면 와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리얼 탄젠트 그래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정의를 해보자. 정의역에 문제가 생겨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이제. x가요. 여기 있는 값이 정의가 안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언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요 값 있죠. 요 값이 정의가 안 됩니다. 저 값들이. 맞죠? 그러니까 x는 뭐가 아닌 이 애들이 아닌 애들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서부터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얼만큼 떨어져 있죠? 정확하게 180도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인 모든 x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러면 치역입니다. 강화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 그렇죠. 실수 전체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어렵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잠시만. 우리 있잖아. 아까 저기서는 정의역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내가 안 적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이제 하나 고려해야 되죠. 무엇을 고려한다? 강화 무엇을 고려한다? 이 아이. 얘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지? 정근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근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근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x가 적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다룰 게 주기성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딱 보자마자 주기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180도만큼 주기가 가지고 있지. 그래서 여기 주기는 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할 게 대칭성이. 이렇게 대칭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칭성은요, 여기서는 선대칭은 없어요. 얘는 오직 점대칭이만 존재하게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점대칭이 이야기 될 건데, 이 점대칭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죠. x가 만나는 여기.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만들어지고요.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기억하세요. 요 점에서 대칭점이에요. 여기도 대칭점이에요. 오케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대칭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그 x가 2분의 n파이 의미는 다르긴 해요. 하지만 2분의 n파이를 해야겠다. 여기서 이 콤마 0에서 지금 딱 이상이거든요. 여기서 다 대칭이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점대칭이에요.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요. 여기다 해서 점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되면 정문선에 이거 구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됐지? 그게 아마 지금 이제 한 반 페이지 얘기했을걸? 그러고 넘기시면 돼요. 오, 그래도 읽어봤나 보네요? 아니요? 이거 쭉 넘기시면 돼요. 많은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요거 하나 정도 보시면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요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하고 뭐 플러스 여기 q를 곱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p 이렇게 된 거. 여기 p를 곱해놓고요. 약간 q가 곱해지는 케이스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막 이렇게 다 시키는 사인하고 코사인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막 차이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점의 차이거든요. 살짝. 오케이? 어렵지 않은 이야기세요. 이 AX가 곱해졌다고 생각하는 관점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생각할 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안 해도 되겠지. 얘는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어떻게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되었을 거고, X축으로.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 된 거예요. 얘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럼 저희가 두 번째로 볼 거 예약 한번 봅시다. 여기가 P sin X. 이 관점을 생각을 해봐요. 원래 우리 사인 그래프가 조그맣게 그렸다 치면은 약간 이렇게 아기자기한 느낌을 잡았을 때 4개의 칸에서 완벽하게 나눠진다고 친다면 이렇게 되는 애가 사인 x였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p가 곱해졌어. 그러면 여기가 뭘로 변한다? 절대값 p로 바뀌어요. 여기도 절대값 p. p가 양수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만약에 양수면 이 상태 그대로 져서 여기가 p, p 형태가 되는 게 맞을 거고요. 맞지? 근데 뭐가 된다? 절대값 p, 만약에 p가 음수면 이게 p가 양수인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p가 음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프 개형이 약간 이렇게 되겠죠. 뒤집어질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절대값 p, 그 다음에 절대값의 마이너스 p 형태, 마이너스의 절대값 p 형태가 되는 게 맞을 거고요. 하지만 그래프 개형은 뒤집어진다는 관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우리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거는 생각해봐. 내가 원래 이 사인에 들어가는 이 값 자체가, 맞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가 됐을 때 한 바퀴 도는 거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 돌았을 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주기를 생각할 건데, 나는 어떤 A는 양수가 전제를 깔게.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X 값이면은 한 주기를 돈다는 소리잖아요. 정확하게 0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맞지? 그러면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X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넣으면 한 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해서 여기 앞에 꼽혀진 이 X 앞에 꼽혀진 이 A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 함수의 주기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만약에 A가 좀 더 작아요. 2분의 1 정도면 함수가 늘어지는 거고요. 막 2가 곱해지면 함수가 줄어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두 배를 감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 차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성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거 다시 해볼게요. 저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약간 이렇게 또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B가 아니에요. A분의 B를 정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지?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치수는? 최대값은 분명히 절대값 P예요. P가 양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P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 똑같은 이야기로 마이너스 절대값 P. 얘가 최대 최소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마찬가지예요. 주기성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기의 관점이 이제 내가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나왔잖아. A가 음수일 때면 뒤집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래 될 거잖아요. 그럼 주기가 해봤자 여기인데 주기는 우리 양수로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해요? 중위는 약간 이렇게 정의해요. 2파이에 대해서 절대값 A로 정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 요만큼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서 잘 봐.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요거의 최대 최소예요. 오케이? 여기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지? Q가 붙어 있죠. 그래서 사인 값이 범위가 절대값 P에서부터 마이너스 절대값 P까지 된해서 거기다가 더하기 Q로 평행이동 시켜야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요 값이 변화가 해봤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밖에 이동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이 되시겠네요. 이렇게 된 거라고 완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거 관련해서 문제 푸는 거 유형은 아마 진짜 많을 거예요. 마프 시너지에서 아마 풀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탄젠트가 있어요. 탄젠트는요, 주기가 의미가 있을까? 최대 최소가 의미가 있을까? 없잖아요. P가 곱해지는 평행이동 X, Y식을 시킵니다. 얘하고 얘가 분명히 뭔가 그래프를 막 평행이동 시키는 이야기랑, 그 다음에 크기를 더 가파르게 할지 완만하게 바꿀지 하는 이야기가 가능할 거야. 근데 최대값, 최소값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범위가 X에 지정되어 있으면 뭔가 이야기 되긴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주로 가져야 할 거는 주기성을 이야기를 다뤄요. 원래 탄젠트 주기가 파이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절대값 A분의 파이. 요거랑 똑같은 계산에서 진행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강의 좋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게 뭐냐면요. 제발 점근선 구하는 거예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단순해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했냐면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뭐가 되면 돼요. 얘가 이게 되면 돼요. 요 형태가 되면 되거든요. 되시겠습니까? 요게 점근선이에요. 맞잖아요. 액자 어떻게 넣어서 얘가 이 형태가 된다고 하시면 얘는 무조건 거기서 만들어지지 않을 거잖아. 마치 90도, 127, 270도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 근데 나는 이 수식에 대한 점근선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저 값이 요게 되면 돼. 점근선 방정식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제 이렇게 넘겨서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라 하시고 요거를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형태가 정리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거로 나타낼 수 있는 기본식에서 나타내는 것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은 이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어떤 삼각함수 그래프 갖고 이야기할 때, 오케이? 삼각함수 그래프 갖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런 게 나와요. 좀 치사하고 저런 게 있어. 사인 그래프에다가 절대값 붙은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랬잖아. 근데 이래 됐어요. 여기다 절대값 붙었어. 어떻게 돼요? 이래 되겠죠? 그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절대값이 붙었잖아? 그러면은 최대가 몇이야? 최대가 1이고요. 최소는 몇이다? 요 값이, 여기 안에 있는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범위가 가질 거야. 그리고 주기가 뭘로 바뀌죠? 주기가 원래 2파이였던 게 파이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프 생각하고 싶을 때 빨라.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탄젠트 x 생각해 볼게. 탄젠트는 또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 여기서부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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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절대값을 씌웠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래 될 거잖아요. 맞지? 그럼 갑자기 최소값이 나타나죠. 최소값이 0이 돼요. 최대는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기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주기의 변화가 없이 똑같이 파이죠. 해봤자 똑같이 여기 선에서 똑같이 반복되니까 주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시키는 건 여러분들 진짜 그래프를 시켜보면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가 돼요.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모든 각에 대해서 이제 바꾸는 과정을 이야기할 건데, 생각해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인의 n파이 더하기 x가 되어 있으면은 얘는 주기성에 의해서 무조건 사인 x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왜 주기마다 똑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당연히 그냥 저게 나올 거여서 주기마다 없앨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지? 이제 이 상태에서 나는 나머지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볼 거라면요. 그러니까 케이스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인 현기증 날 것 같아요. 마이너스 x부터 정리할 거고, 사인 2분의 파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돼요. 아니, 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사인에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x를 고려할 거예요. 또 뭐 있겠어요? 사인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를 고려할 거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사인에 2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x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 주기성 이야기가 나온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 케이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x라는 각도를 조금 편안하게 예각으로 취급해서 이야기를 할게. 여기까지 어렵지. 뭐 어떤 각을 해도 똑같이 성립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예각하고 둔각하고 다 하면은 이제 저는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 정도까지 생각할게요. 요게 45도로 잡아놓을게요. 그럼 요거보다 살짝 작아요. 45도에 22.5도. 여기를 x로 잡아놓을게.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단위원을 그려놓고 이야기할 건데요. 한 방에 두 개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y는 45도가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정확히 4분의 기. 이렇게. y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여기서 4분의 기. 이렇게 이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됐죠? 절반. 여기가 x라 잡을 거야. 근데 단위원은 1이라 돼도 r이라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동경이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x가 잡혀있죠. 사인에. 맞지? 사인에 마이너스 x면은 여기는 이 i는요. 어디에 있을까 생각인데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가 x일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럼 생각해봐. 여기 좌표를 a, b라 잡았으면은 여기 좌표는 뭐예요? a, 마이너스 b일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 계산은 뭐예요? 사인은 마이너스 이거라 돼 있다 치면은 얘는 뭐가 나올까? r분의 이게 r분의 마이너스 b가 나오죠. 맞아요? 반지름 여기 r이라 잡았다 치면 아니 r분의 b 형태가 나올 건데 그게 어떻게 말한다면 마이너스 r분의 b가 될 거고요. 얘를 다 sin x로 바꿀 거거든요. sin x는 해봤자 r분의 b의 좌표로 이야기될 거니까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sin x가 나오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요게 우리가 보각이라 아마 말할 거예요. 그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사인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면요. 각이 이렇게 되는 각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뒤집어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y좌표는 뒤집어질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코사인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마이너스 x. 얘는 어떻게 될까?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저게 각이 뒤집어졌다고 해서 x축에서 x축에서 뒤집어진 거잖아요. 맞지? 그런다 치더라도 부호 변화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코사인 x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내가 왜 정의를 강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솔직히 몰라도 돼요. 나중에 되면은. 몰라도 되는데 지금은 알아야 돼요. 정의를 배우는 관점에서는. 탄젠트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x면은 사실상 x좌표분의 y좌표로 계산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y좌표는 부호가 변하지만 x좌표 부호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만 변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겠네요. 요거는 암기해 주세요. 얘는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지우고 계속 적어도 될까요? 계속 지우고 계속 적어도 될까? 내가 해봤자 개념원리라는 데 보면 있어.
요거는 암기를 해놔. 나머지 거 적지 마, 이제부터. 필요 없죠. 됐지? 그냥 나 몇 개만 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사실. 이거 필요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아까워. 나중에 수학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사인에 이렇게 됐다 생각해요. 2분의 파이 더하기 x 이거 하나랑 딱 요 두 개만 구할 거예요.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요거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할 거예요. 다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붙이는 경우는 종종 계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는 게 막 해봤자 x표, y표 변한다 이 관점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 케이스 생각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 탄젠트는 3개야, 6개야, 6개, 6개야. 그럼 총 몇 개야? 3, 6에 18이야. 그거 다 외울 거야? 뭐네요. 여기까지 치면 더 많잖아. 아,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안 할 겁니다, 저희는. 오케이? 외울 방법이 있어요, 좀 편안하게. 이동식 그자 봐봐. 얘가 요 각은요. 이걸 내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요 각의 위치를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45도. 이렇게 잡아서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잡힐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좌표로 생각해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원래 A분의 B였죠. 그럼 여기가 A분의 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B, A라고 세팅되는 게 맞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90도만큼 뒤집어진다는 느낌을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여기에요. 여기 됐거든요. 그럼 봐봐. A분의 B잖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잠시만. 뭐 잘못했죠? 여기 마이너스 안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돼서 얘기해 봅니다. 여기서는 B,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지? 자, 그러면, 잠시만. 얘를 계산했더니, 사인의 값이니까 분명히 R분의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지? 원래 R분의 A는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니까 얘는 코사인 X로 바뀌어요. 이거예요, 지금. 원래 X 값을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얘 값을 보면은 사인이니까 R분의 A.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도 R분의 A예요. 얘는 코사인 X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야. 잠시만. 이게 바뀌는 게 나오네. 라는 관점이. 그러니까 서로 뒤집어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맞지? 근데 이제 한 번 더 고민해 볼게요.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잡았다 생각을 해볼게. 파이만큼 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파이만큼 가서 요만큼 갔어요. 여기 위치면은 이게 아까 A분의 B였으니까 A분의 B여서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위치를 시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내가 안 쓴 색깔이 있나? 빨간색이 있네. 여기 보면 파이에서 마이너스. 약간 이렇게 붙었어요. 여기면 A분의 B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세팅이 될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보죠. 얘가 위에 거니, 밑에 거니까 R분의 마이너스 B가 나오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지? 파이 마이너스 X니까 R분의 B. 이렇게 나오네. 맞죠? 얘는, 잠시만. 이 값은 사인 X랑 똑같죠, 지금? R분의 B니까. 어째 사인 X랑 똑같지?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사인 X가. 얘는 이번에 또 같은 형태가 나왔는데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싹 다 암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함수에는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각을 변환시키는 거라고 일명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꾸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특수각은 아셔야 되고요. 특수각의 삼각비가 몇 개 있냐면요. 몇 개 없어요. 0도, 30도. 30도라면 안 된다. 넌 나한테는. 이제 안 쓰는 연습해야 돼요. 몇 분의 몇 파이? 이 새끼가 30도니까 그거의 반대가 뭐야? 그래. 그거 얼마 쉬워. 그 다음에
그렇지. 45도니까 그냥 4분의 파이라 생각하면 돼요. 쓸게요. 그 다음에 3분의 파. 그 다음에 2분의 파. 이런 데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0도 이런 거는 솔직히 그래프 그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단위원으로 생각해서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입니다. 사인 값은 아까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돼? 0, 1, 0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90도라고 생각하면 사인 값은 1이고요. 얘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코사인 값은 0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난 특수광만 정의하면 돼요. 특수광을 다 외우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외운 편이에요. 30도와 60도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삼각형 하나 만드시고 한 변의 길이 2라 잡아 내려요. 2대 1대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60도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인이니까 높이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편이고요. 얘를 뒤집은다 치니까 30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높이가 높냐 낮냐로 따져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을 3. 저는 이렇게 암기해놨거든요. 도형으로 암기해놨어요. 제가 이런 걸 대입해서 이런 거 잘 진짜 못해요. 하고 여기가 45도. 그 정사각형의 절반 자르면 돼. 1대 1대 루트 2잖아. 믿음이 있죠. 모든 아이가 이거구나. 뭐? 반대라고요? 그러네요. 왜 그거 이제 말해줘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탄젠트는 필살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요거 하나 정도 아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있을 거예요. 나도 몰라요. 뭐 그런 값이 있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랑 이거. 그냥 이거보다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 나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거만 알면 돼. 너무 쉽잖아요. 특수각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각 변환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각을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을 계산해서 방정식, 부등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요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 상함수 활용 제어하고 나머지 다 풀어오시면 돼요. 그래프 다 풀어오세요. 내일까지다. 방정식, 부등식은 쉬워요. 그래프 보고 판단하시면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세상을 다해서 풀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식을 이렇게 밀어요. 90도에서 n을 정리를 하고요. 더하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정리할 건데, 여기 지금 현재 내가 정리한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 사인에 들어가는 이 각 있죠. 이걸 이렇게 적을게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듣더라. 세타를. 오케이? 세타를 2분의 파이에 곱하기 n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이 형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정리했을 때, 오케이? 이 정리하는 상황에서는요, 오케이? 이거 됐어요? n은 정수고요. 되시겠죠? 알파는, 아무 각이나 상관없어요. 둔각, 예각, 뭐 직각은 좀 오버하겠지. 둔각, 예각 뭐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정리한 거 가지고 나는 저 사인 값의 위치를 정의할 거예요. 첫 번째, 뭘부터 정의할 거면 두 번째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 이게 구하고자 하는 값이야. 오케이? 구하고자 하는 값에 부호를 결정시키고 싶어요. 오케이? 부호를 결정시키고 싶은데 요거는 전제가 이거죠. 얼, 탄, 코로 결정할 거고요. 얘가 만약에 3이 있다고 치잖아? 그러면 90도를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시키고요. 근데 아까 위에서
알파가 둔각이든 예각이든 상관없다 했잖아. 부호를 결정지는 이 순간에선 알파를 예각으로 취급할 거예요. 예각으로 취급해서 부호를 계산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호 계산하기 위해서 이건 만약에 내가 이제 봐봐.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했죠? 플러스 알파가 만약에 그 140도야. 그래서 140도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예각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하고 마이너스면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 위치를 얼사탄콜해서 부호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겠구나라고 결정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걸로 결정하면 난 부호 결정이 끝났어. 이제 값만 구하면 돼.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값을 계산해야 돼. 두 가지 과정을 나눕니다. 값을 구하기 위해서 n이 홀수와 n이 짝수로 나눠질 거예요. 오케이? 되시겠습니까? n이 홀수일 때는요, 사인이 뭘로 바뀌냐? 사인으로 바뀌고요. 죄송합니다. 미친놈이에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가 탄젠트 역수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사인이 사인을 바꾸고, 코사인이 코사인을 바꾸고, 탄젠트가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겠지? 그래서 값이 이렇게 바뀌어요. 사인에, 만약에 n이 짝수 생각했잖아? 사인에 그냥 알파에. 다시 뭐가 없지? 여기서 주의할 점? 풀마 부호. 무시하고 무조건 플러스 값으로 지급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값이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사인에 몇쯤 할까? 750쯤, 750하면 좀 그렇다. 750을 할게요. 주기성으로 주기로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세요. 상관없거든요. 이게 내가 이렇게 정리했다 치면 사인에 750은 좀 이상하긴 한데 750하면 좀 그렇고요. 뭐쯤 할까? 식을 내가 그냥 바로 정리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2분의 파이가 곱하기 한 6개쯤 있고요. 더하기 3분의 파이. 약간 이렇게 되는 시점에 생각을 해볼게.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죠. 그 다음 한 칸 더 갔으니까 여기에 각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 부호는요. 부호는 얼사탄이라서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값은 뭐가 나오냐? 6개 있잖아. 그래서 사인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계산을 간단하게 줄이는 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는가 하는 거잖아. 자, 이거 바꿔볼게요. 사인에 그 다음에 곱하기 5로 하고 여기 뒤에 6분의 5파이.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해봐도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가서요. 살짝 또 이게 둔각이라도 예각 취급하는 거였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싸니까 양수 값에서 플러스가 나와요, 일단. 그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관점에서 플러스가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뭐가 되겠지? 홀수죠. 그래서 뭘로 바뀐다? 코사인의 6분의 5파이로 바꿀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시켰죠? 위치 생각해봐. 6분의 5파이면요.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30도가 되는 위치. 맞지? 그러면은 요 값을 생각하면은, 잠시만. 여기 반지름 R이라 잡았다 치면은 여기 2R로 잡았다 치면 이게 R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R이거든요. 그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R을 콤마 R 위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에 코사인 6분의 5파이를 코사인 요거 좌표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다? 2R분의 마이너스 루트 3R이 나와서 계산값이 사실은 동일하게 나오게 돼요. 표현은 다르지만 값을 똑같이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식은 익혀두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게 아마 여러 번 설명하는데 저게 각을 변환식은 되게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정식, 부등식을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